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매물이 아닌 송 소장이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냥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죠. 송 소장 너도 부동산 유튜브면서 뭘 유튜브를 보지 말라 그러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동산 정보를 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죠. 투자에 관한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채널을 맹신하지 마시라 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뭐 적절한 곳입니까? 아직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전세금에다가 지금 대출 땡기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빨리 사시는 게. 왜냐하면 가을, 겨울 제가 볼 때 내년 봄이면 지금보다 한 20%는 상승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키케로, 로마의 왜 웅변가 있잖아요. 네. 정치가. 키케로가 한 말이 쿠이보노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봐라. 이 정책으로 누가 덕을 보는지를 항상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누가 덕 보느냐.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가진 사람이 덕보게 돼 있고요. 또 가진 사람이 이만큼 많이 가져가면 이만큼 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 영역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품이 터지면 이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한 줄로 평 좀 부탁드릴까요? 간디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스피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신속하게 정책을 취하느냐는 의미 없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방향이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으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간디 말로 대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78%가 부동산이거든요. 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무의미하다. 저는 늘 그렇게 봐왔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지금 정책 방향은 베리 그린라이트. 옐로우 카드를 던지고 싶다 정말. 보시면 이제 이게 2014년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9.1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방송을 찍은 겁니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죠. 한 사람은 무조건 집을 사라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경제 민주화를 해야지, 부동산 민주화를 해야지 왜 이런 정책을 써서 이렇게 더 심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빨리 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방송을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봐도 그럼 집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건 아니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곤란하지. 그래, 나라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버셨을 겁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해서 적어도 좀 수익을 내고 돈을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잘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방송만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양쪽의 의견이 갈렸고 누군가를 맹신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맹신하시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더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주도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제2국제공항인데 그 공항이 어디에 들어서냐? 바로 제주의 서쪽 대전 쪽에 들어옵니다. 대전 쪽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한림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한림이 서쪽에서 가장 큰 도시고 대전에서 가깝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서면은 저는 이 한림 읍내가 앞으로 신도시급으로 성장할 지역이다. 공항, 제2공항 배후 주거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보셨습니까? 제2공항이 신도리에 생긴대요. 이게 3년 전 유튜브예요. 딱 그 공항 생기기 전에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텔레비에도 다수 출연하시고 여러 이제 부동산 채널, 그 케이블 채널에도 출연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계시네요. 이걸 또 믿으셨던 분들은
네, 이곳에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셨겠죠. 사실 제 실제 상담 사례로도 신도 뒤에 생길 줄 알고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때 매입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때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아마 지가가 그대로일 거예요. 아니면은 한 10% 정도 빠진 금액일 겁니다. 그래요. 이분 뭐 다 경력도 많으시고 토지 투자 부문도 굉장히 많이 해보신 그런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이분을 맹신하셨다면 아마 투자에 성공하시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딱 하나 더 보고 그러고 마무리 설명 드릴게요. 집살 여력이 있는 세대들은 실수요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아니면 30%에 해당하는 실수요층에서 신규 진입하는 신세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존 주택을 안 삽니다. 다 신규 분양만 삽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만 왜? 신규 분양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지금 쌉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거.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분양률이 올랐다, 청약률이 올랐다, 당연히 오르죠. 싸니까. 새 집이고. 누가 헌집에 비싸게 갑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뭐 시장 상황, 뭐 부동산 신화는 전혀 이 시장 상황에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매년 20에서 30조가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그게 다 이제 깡통주택과 연관되겠죠. 못 갚고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 3년 지나니까 그 돈만 1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또 30조가 도래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떠안아야 될,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개인의 부담으로, 개인의 빚으로 떠넘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부담으로 왔기 때문에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기 위해서조차 많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출이 많다 보니까, 주거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소득은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뭐 전세가를 잡겠다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제목만 붙여놓은 거고요. 이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아직은 MB 정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벗어나고 있는 거로 보이고 8.28 대책에서 그 색깔이 묻어있죠. 묻어있고 다만 벗어나려는 흔적은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균형과 뭐 논의 토의 과정에서 어디로 넘어올지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어떤 또 다시 한 번의 대책이라든지 시장 방향을 또 던져줄 텐데, 전세 수요자들한테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면 해줄수록 전세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전세 가격을 올리는 대책이고요. 아까 말했던 매매 수요를 늘리는 것은 전세 가격을 좀 내리는 대책인데, 이거 두 개가 공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세 가격은 떨어지기보다는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작년을 끝으로 끝났습니다. 즉,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중이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70, 80 먹은 분들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핵심 구매 계층이라는 35세에서 54세를 모든 경제 이론이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일본과 미국, 또 다른 나라도, 영국도 이미 버블이 터졌습니다. 외국 유럽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핵심 구매 연령 계층과 생산 연령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위기가 옵니다. 핵심은 GDP 대비 부동산의 가치가 일본은 3.5배일 때, 미국은 3.6배인가일 때 버블이 결국 터졌습니다. 놀라시겠지만 대한민국은 GDP 대비 6배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개량화된 자료를 던지면서 버블셈을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까? 버블이 반토막 났잖아요, 분당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장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털어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또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주로 기득권층이 있다는 거죠. 자본관리층에서 말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데이터나 뭘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친구도 아닙니다.
또 절벽 나잖아요, 내년에 절벽 나면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딱 절벽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 내놓으라고. 그럼 요번이 이제 찬스인 거예요. 왜? 계속 묵은 김처럼 왔잖아요, 상한제가. 이제 풀어도 된다. DTI는 안 돼요. 왜냐면 저 금감원하고 기획재정부 애들이 알기 때문에 이건 풀 수가 없어요. 풀면 그냥 폭탄 터지니까 안 되고 상한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것도 좀 풀 수가 있죠. 이제 2개 하고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한 번 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존에 이제 지금 PB, VIP 애들 지금 몇십 개, 몇백 개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매물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못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물건을 못 털고 못 빠진 애들이 많아요. 긴가민가 하고.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 또 던지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거 사야겠다. 그때 이제 모든 건설회사에서 미분양된 택 치고 이거 있잖아요. 그때 못 털면 지금 자들이 모두가 털어버리는 시기가 한 번은 있다는 박근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작업은 계속 들어가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하게. 자, 어떠세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고운 말로, 정확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상은 2013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예상 그대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2013년 영상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집을 안 사셨다면 지금 돈을 못 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2배, 많게는 5배까지의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아니지, 야, 부동산 투자한 게 자랑이야? 투기한 게 자랑이야? 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맹신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재산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 분석들을 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아마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하시려면 여러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건 좋아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시고 한번 가서 현장 분위기도 좀 보시고, 저는 현장 분위기를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말하는 거와 현장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제주도 부동산이 폭망해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부동산 가격이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 빠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 빠진 걸 가지고 폭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평당 50만 원 하던 게 지금 평당 4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영상, 부동산 유튜브, 언론은 맹신하지 마시고 현장 많이 다녀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올바르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재부TV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